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졸속 탁상공론이 빚은 사회적 거리두기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름이 넘도록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대유행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8월 30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렸습니다. 9월 6일까지 8일 동안 감염 전파 위험이 큰 47만여 개 영업시설의 운영을 제한해서 최대한 확산세를 멈추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클럽이나 유흥주점은 물론 노래 연습장, PC방, 뷔페가 문을 닫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허용되는 등 사실상 집에서만 생활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접촉을 최대한 막기 위해 집에 있으라는 것이지만은 이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안전하게 머무를 집이 없는 쪽방, 고시촌, 하숙, 단칸방에서 한 가족이 사는 경우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는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2.5단계부터는 음식점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곳의 운영이 모두 제한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외부 활동을 하며 집에 머물지 않아도 되던 이들의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서울에서 원룸 생활을 하는 직장인 모 씨는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 지시를 내리자 매우 난처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곳은 6평밖에 안 되는 곳이라 작은 원형 테이블 하나 놓을 공간밖에 없다며 열흘 정도 집에서 일했는데 너무 불편하고 갑갑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인 시모 씨는 평소에는 밖에서 밥을 먹고 사람도 만났는데 지금은 생활 반경이 너무 좁으니까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느낌이라면서 환기도 잘 안 되고 집안에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기 때문에 우울한 기분이 심하다고 밝혔습니다. 원룸에서 친형과 함께 거주한다는 직장인은 원래 집은 잠만 자는 곳이었는데 둘 다 재택근무를 하게 돼 난감하다. 집에 책상이 하나뿐이라 둘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에 회사로 출근하던 때와는 달리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자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 부담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재택근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용품과 선풍기 등 생활용품을 구입해야 하고 집에 있는 동안 식재료비 등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룸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도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생회 네트워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6,260명 가운데 30.7%인 1,920명이 기숙사 입사 및 오프라인 개강이 연기되면서 불필요한 월세를 지출하는 등 주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대학생 김모 씨는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면서 원래 카페나 도서관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폐쇄돼서 갈 곳이 없어졌다며 자취방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월 2만 원씩 추가로 부담하고 설치하는 등 지출이 급격히 늘었다고 했습니다. 한 가족 여럿이 좁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도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남편과 아들 둘, 손녀 셋과 함께 사는 안모 씨는 집에 있으면 우울증이 올 정도로 답답해서 밖에 나가 포장마차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방역당국이 제시한 거리두기를 지키려고 해도 지키기 어렵고 또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집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집에 화장실도 하나,
부엌도 하나뿐인데 만약 가족 중 한 명이 확진자와 접촉해서 자가 격리라도 해야 한다면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의 상황은 더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쉼터와 급식소도 줄줄이 폐쇄되면서 노숙인들은 갈 곳을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위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든 것과 같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8월 30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린 데 따른 부작용과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9일 화상회의를 통해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책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뒤에 긴급히 취할 수밖에 없었던 조치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졸속하게 탁상공론으로 결정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급한 판에 고관대작들이 회의하면서 쪽방, 고시촌, 단칸방에 대여섯 식구, 지하 세방살이, 좁고 침침한 방에서 하숙하는 대학생들 입장까지 생각했겠습니까? 많은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시킬 경우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직장에 다니는 말단 직원들의 사정까지 고려해 가며 대책을 마련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급하니까 내일 30일 새벽 0시부터 사회적 거리를 2.5단계로 올리시다 하니까 그대로 돼버리는 게 정부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작용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항상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주거권을 보장해달라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7월 2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을 위해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니까 얼마나 갸륵한 뜻입니까? 모두 오케이 했겠죠. 그러니까 해방감에 들떠서 사람들이 비행기가 터지도록 제주도로 가고 길이 미어지도록 부산으로 동서해 등 전국 해수욕장으로 몰려가서 돗대기 시장처럼 버글버글 댔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던 코로나가 다시 무서울 정도로 확산된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공공의대 설립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유사시에 의료인들을 차출해 북한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입법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남원과 목포에 공공의대를 지어야 한다면서 북한에 의료인을 차출해 보내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뜻인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도 궁금하고 전문가들 누구와 협의했으며 누구와 정밀 검토를 했는지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어쩌다가 누가 말만 했다 하면 설사하듯이 그냥 아래로 쏟아내고 마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 요새 비아냥거리는 유행하는 말로 이 나라가 어느새 어느 개인에게 넘어가기라도 한 것인지 왜 이렇게 멋대로 가고 있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